나오는 예제는 자 이론 폴더에서 보면은 26, 미급 폴더이고 이론 폴더 안에 보면은 08 계산 작업이죠. 08 계산 작업 요걸 열어주세요. 26, 미급 폴더 안에 이론 폴더 안에 08 계산 작업을 열어주시면 돼요. 08 계산 작업 열어주시면 요 내용이 나오죠. 바로 08 계산 작업에 계산 시트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저처럼 제한된 보기가 나오셨다면 편집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건데, 자 여기 이제 그 77쪽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동그라미 1번서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표 1에서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익금액은 판매금액에다가 마진율을 곱하기 해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그죠? 여긴 D 3셀이 되겠고요. D 3셀에다가 는을 찍어줘요. 는을 찍어주고 판매금액을 참조해줘요. C3셀 참조해주시고 여기다 마진율을 곱하기 해달라는 소리인데, 곱하기는 아까 뭐였죠? 곱하기. 그죠? 곱하기고 마진율을 곱해준다. C9셀 엔터 치시면 물론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해가지고 이익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계산식도 자동 채우면들 채울 수 있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에러가 나와요. 지금 왜 에러가 나올까요? 수식의 수식 표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좀 잘못됐죠. 지금 모든 판매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마진율, C9셀에 있는 마진율을 곱하기 해줘야 되는데 그냥 채우기로 채워주니까 참조되었던 셀의 주소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요게 상대 참조, 이게 기본 설정 값이에요. 이렇게 기본 설정 값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셀 참조인데 참조의 종류가 되겠죠. 거기 그래서 76쪽에도 나와 있고, 참조의 종류에는 상대 참조란 게 있고 절대 참조란 게 있죠. 지금은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 참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지우고 다시 이제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는 찍어주고 판매금액 곱하기 하고 마진율 C9셀 곱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요. 거기 이게 C9셀 갖다가 C9셀 참조한 다음에 달러 기호를 직접 붙여주셔도 되긴 하는데,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 C9셀을 C9셀을 참조한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달러 기호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달러 기호. 달러 기호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달러 기호의 의미는 고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C열 번호 앞에도 달러가 들어갔고 행번호 9 앞에도 달러가 들어갔네요. 이 말은 열 번호와 행번호를 모두 고정해주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쳐보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볼게요. 채워보니까 아까하고는 달리 이익금액이 제대로 계산돼서 나왔죠.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이제 수식의 수식 표시를 볼게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C9셀이 아까는 그냥 하니까 C9셀이 C10으로 바뀌고 C10이 뭐 C11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C9셀이 고정이 되었죠. 여기 나오는 모든 판매 금액을 갖다가 동일한 마진율로 C9셀로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절대 참조라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 그러니까 참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참조의 종류. 참조의 종류에는 일단 상대 참조. 아까 그 처음에 연산자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했던 참조가 다 전부 다 상대 참조였죠. 그리고 지금 한 참조는 바로 뭐죠? 절대 참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혼합 참조라는 게 있죠. 자, 상대 참조는 예를 들어서 F4셀이 있다. F4셀이 있다면 F4셀에 대해서 달러 기호가 없어.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절대 참조는 달러 기호가 다 들어가죠. 이렇게 행번호 앞에 열번 앞에 모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달러 기호가 두 개가 다 들어가는 참조가 바로 절대 참조가 되겠고, 혼합 참조는요. 혼합 참조는 F 달러 4 행번 앞에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열번 앞에만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 참조. 그러니까 달러 기호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 참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개념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혼합 참조에 대해서는 이제 곧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표 2번도 지금 그래서 절대 참조를 사용하면 되는 내용이죠. 자, 누계 비율을 구해주는 건데, 누계 비율을 어떻게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누계 비율?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로 해서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I3셀에다 면 찍어주고 누적 인원수 참조해 주시고 나누기 해줘. 나누기. 그리고 이제 뭘로 나눠주는 거냐? 이거죠. G8셀로 나누기 하겠다. 자, 이 G8셀을 갖다가 뭘 하셔야 될까요? G8셀 갖다가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실 거라면은 G8셀이 어찌 돼야 돼요? G8셀이 고정이 돼야 되겠죠. G8셀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뭘 해주시면 될까요? G8셀을 참조했어요. 참조한 다음에 뭘 누른다?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10.0%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채워보니까 누계 비율이 이제 제대로 계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77쪽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2번까지 해본 거예요. 지금 2번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3번 보면은 표 3번에서 수당을 계산하시오. 수당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괄호 열고 상여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해가지고 구해달라는 거죠. 자 봅시다 한번. 여기다 이제 수당에다가 표 3의 수당 여기다 이 1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기본급을 참조하시는 거죠. C 13셀 참조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C13 더하기 C13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급 곱하기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을 한 다음에 기본급 곱하기라는 거죠. 곱하기 하고 괄호 열고 또 뭐요? 상여비율 D 13셀 참조하고 더하기 또 뭐죠? 추가 상여율. 근데 C18셀이죠. 근데 여기선 C18셀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바로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 여기 이제 그 기본급하고 상여비율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동 채우기로 채우셨을 때 기본급은 각각 바뀌어야 되고 상여비율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추가 상여율은 바뀌면 곤란하죠. 그래서 C18셀은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연산 순서는 일단은 더하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어. 그럼 뭐 먼저 계산하죠? 곱하기 먼저 계산하죠.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상관없이 괄호가 묶여 있어. 그럼 괄호 묶인 부분 먼저 계산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즉 여기가 이제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죠.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갖다가 곱하기 하는 거죠. 기본급에다 곱하기 해가지고 그 값을 기본급에다 더해준다. 이런 순서죠. 수학의 연산 순서와 같은 순서로 가요. 자, 엔터 쳐주면 수당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하나 더 해보면은 기본급 여기다 는 찍어주고 기본급 1인칭 거 C14셀 더하기 C14 해놓고 또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하기 하고 괄호 열고 상여비율 더하기 또 뭐야? 상여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즉 C18셀 참조하시고 요건 또 뭐가 돼야 되죠? F4키 눌러서 C18셀은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이제 이민창의 그 수당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절대 참조를 제대로 이제 적용하셨다면은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로 쳐보시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3번이었고요. 4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4번은 표사에서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매출 총액은 이거죠. 판매량 곱하기 단가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을 해가지고 매출 총액을, 즉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소리죠. 자, 요거는 이제 매출 총액 여기다 여기다 이제 I11셀이죠. 여기다 셀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늘을 찍어줘요. 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요? 판매량 곱하기 단가인데 여기 괄호 열고를 해놨죠. 괄호 열고하고 H12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단가 이거죠. 단가 요거 25만 G20셀 여기 보니까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네요. 이 친구는 G20셀 그죠? 괄호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를 한 내용에다가 괄호 닫고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뭐요? 곱하기 하고 또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은 여기죠. H20셀을 참조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네요. H20셀도 이제 요 단가와 할인율은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동 채우기들로 채웠을 때 바뀌면 안 되는 내용이어서 H20도 절대 참조를 해줘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매출 총액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게 4번이고요. 여기 4번이고 5번 한번 볼게요. 5번도 비슷하죠. 5번은 이제 뭘 구해달라는 거죠. 5번은 표 5에서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에 따른 포인트 총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식이 주어져 있죠. 자, 포인트 총계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더하기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그래서 는 찍어주고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C28셀 그죠? 요거는 이제 C28셀은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를 한 내용이고 더하기 한 다음에 또 뭐야?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수식이 셀을 가렸네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요 셀 주소 직접 써주셔도 돼요. 연체 건수니까 뭐야? 이 원소의 연체 건수니까 뭐야? C22셀이죠. C22라고 직접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소문자로 찍어도 돼요. 연체 건수가 이제 클릭해서 참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그 셀 주소를 찍어도 괜찮습니다. 소문자로 찍어도 돼요. 나중에 대문자로 또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또 곱하기하고 또 뭐죠? 연체 포인트 그죠?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C29셀이고 대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연체 포인트도 C29셀도 뭐가 돼야 될까요? 얘도 절대 참조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먼저 계산하겠죠. 곱하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하겠죠. 엔터 쳐주면 포인트 총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포인트 총계하고 여기 이제 뭐죠? 이제 매출 총액을 구하는 내용 이제 요거 소식을 같이 보시면서 수식을 이렇게 한눈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보이죠? 이걸 두 개를 보시면서 4번, 5번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